네, 오늘 짱 랭킹 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키워드 고민 같이 해보시죠. 두 분 오셨습니다.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신한투자증권 황유연 PB팀장 인사 먼저 나눌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빨간불이 양대 지수에서 확인이 됩니다. 그 요인들 한번 분석 하나씩 들어보죠. 첫 번째, 오늘 정책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시에 빅 이벤트가 있었고요. 시장 어떻게 지금 이슈 소화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저점 부근에서 지수 전체는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김민수 대표님, 먼저 이 이슈 먼저 해석해 주세요. 기세 좋게 출발, 밀렸다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결정적으로도 지금 빨간불이 확인이 됩니다. 어떻게 정책에 대한 이 이벤트 지금 소화하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이렇게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소화는 하는데 안에 우리 대통령께서 기자회견한 내용들은 솔직히 마음에 안 듭니다. 죄송하지만 네, 결정을 해주셔야죠. 아, 딱 10억이다? 50억이다? 네, 또 국회로 넘기면 저희가 무슨 탁구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핑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기다렸던 부분들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쪽인데 그나마 시장이 그러면 세론식으로 움직이려고 하다가 그래도 반응이 안 나왔던 거는 그때 뭐 말씀하셨던 또 상법 개정 좀 더 강화하겠다라는 쪽들에 대한 얘기들 그것에 따른 기대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도 연결시켜서 이제 거의 이제 그런 거죠. 이제 10억은 아니겠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확정된 거 좀 보고 싶고, 또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 들어오게 되면 어떤 변화가 들어올지 그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는 모습들인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반도체 때문입니다. 반도체 덕분입니다. 네. 그것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서는 다른 섹터들은 좀 주춤한다고 하더라도 그쪽에 대한 매수세와 그쪽에 대한 관심들이 훨씬 더 높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나오는 뉘앙스를 보게 되면 뭐 브로드컴부터 시작해서 오라클까지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골드만삭스의 데이터 센터 확충량을 예상치를 더 28%까지 더 늘려버렸죠. 그만큼의 앞으로 변화가 왔을 때 메모리 반도체는 저희가 지금 할 일이 별로 없다는 쪽으로만 HBM 쪽으로만 보다가 그게 아니라 저장장치에 대해서는 오히려 훨씬 더 앞으로 쓸 용도가 더 많겠다라는 쪽들이 나오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업사이드가 좀 열려지면서 좀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정책적인 모멘텀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힘이 더 크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양도세 관련된 대주주 양도세 관련된 이슈 가지고 뭐 더 이상 얘기하는 거는 일단 뭐 아닌 것 같고 추가적으로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변화가 들어올 것이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는 또 이제 강력한 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그 배당 관련된 세제 쪽에서 이제 성과 좀 단순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쪽들과 그러면 고배당주 쪽이겠죠. 또 하나는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된 쪽에서 그쪽 강제 요인들이 좀 강화되겠다라고 하게 되면 자사주 많은 기업들 이쪽에 대한 밸류가 다시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그런 쪽도 한번 좀 체크를 하면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정책에 포커스를 맞춘다고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자사주 소각이라는 키워드로 옮긴다면 투자 메리트는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신호 주신 걸까요, 대표님? 네, 남아있죠. 남아있고 그거를 또 몰아칠 때마다 시장에서 반응들은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냥 그런 것 다 떠나서 뭐 제가 보는 게 증권주 지주사 아닙니까? 네. 그런 쪽들은 증권주는 단기적으로 어제 오늘 해서 약간 좀 목엔 찬 가격입니다. 살짝 또 좀 쉬어야 또 매수세가 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쪽들은 또 봐야 될 것 같고 지주사는 저희가 그냥 알고 있듯이 대기업 계열의 지주사 뭐 SK, 뭐 LG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 사업적인 특성을 갖고 거기서 지금 트렌드에 맞는 지주사를 또 고르는 것도 하나의 변화가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50억 대주주 양도세 이야기 조금 더 끌고 가보도록 하죠. 황 팀장님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기자회견 실시간으로 보셨을 텐데 이 시장의 해석을 최대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끌어내서 평가를 좀 하고 싶습니다. 50억 유지를 시사했던 쪽으로 지금 많이 기사들을 보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국회로 넘긴 거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시장은 일시적 이슈의 셀 온이라고 본 건지 아니면 국회로 최종은 미뤄졌으니까 아직까지 그걸 기다리고 있는 한 방을 더 기다리는 건지 어떤 시선으로 지금 팀장님은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대통령이 발표하겠다라는 내용이 일단 나왔다는 것 자체가 네. 10억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네, 그죠. 그리고 최소한 50억 이상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이 더 늘어지는 데 대한 불확실성이 아마 시장에 더 크게 작용했을 것 같고요. 국회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거는 결국 지금 양당
의견 자체는 사실 50억, 100억이기 때문에 더 낮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다만 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넘어가는 거고 이렇게 되면 추석 전에 과연 결판이 날 수 있을까? 사실 이 대주주 문제는 설 지나서 나오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 작년에도 10월 달 이후에 물량이 좀 추가가 됐었고요. 대주주 관련된 물량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좀 자금을 애매하게 좀 맞춰놓은 큰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명절 앞두고 나서 먼저 선제적으로 줄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 그리고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좀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50억 이상으로 확정만 된다라고 하면 네. 그 추가로는 더 빠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예방 주사를 두세 대 더 맞고 있지만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이렇게 돼서 연말에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때 되면 시장에 대한 반응은 좀 없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은 그것보다 단기적으로 오늘 만기일의 영향이 사실 더 크다고 봐서 다만 이거 하나뿐만 아니라 오늘 밤에 CPI도 있고 그다음에 오늘 선물업체 동시만기 수급 이슈도 좀 있어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이미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좀 쏟아져 들어왔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일 전날 저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정작 만기일은 조금 외부 요인보다는 내부 수급 이슈로 좀 쉬어가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확실히 좀 정해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늘만 또 잘 버티고 한다면 또 다음 주에 또 재밌는 시장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밌는 시장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팀장님, 물가지표와 FOMC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또 전략을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대형주가 많다 보니까 오늘 포지션 전략 눌린 구간이 어딜지에 대한 궁금증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FOMC, 물가, 이 매크로 이슈에 대한 해석 어느 방향으로 하세요? 일단은 지금은 50bp 한 번에 빅컷으로 하면 시장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는 걸로 이제 예상 아마 받아들일 확률이 좀 높다라고 봐요. 근데 25bp 예상대로만 해준다라고 하면 다행히도 어제 물가지표가 이제 꺾이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오늘 CPI만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다음 주 25bp 인하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급등도 아니고 급락도 아닌 그냥 얌전한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다만 이제 한국 시장은 7월, 이제 9월 마지막 주, 셋째 주, 넷째 주 다 가게 되면 명절 앞두고 분명히 회피 물량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씩은 매수 거래대금, 전체적인 거래대금이 이제 줄어드는 구간에 들어가거든요. 이 구간만 넘기고 나면 오히려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9월이 힘들다라고 했지만 10월, 11월은 또 좋은 통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공격적으로 매수는 안 하시더라도 네. 있는 물량을 억지로 시장에다가 내다 던질 이유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챙길 필요는요? 그거는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예, 챙겼다가 또 떨어지면 사는 전략도 지금 시장에서 충분히 순환매가 돌고 있고요. 반도체나 바이오, 조선, 그다음에 화장품, 그다음에 소비재 이런 종목을 우상향하는 섹터들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매매하신다라고 하면 챙겼다가 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따라 사시면 되고요. 또 눌림 나오면 또 눌림 나오는 대로 대응하시면 딱 되는 시장이라서 너무 시장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번에 9월달 시장 예측에 대한 부분이 아마 많이들 갈리셨을 거라고 보는데 시장 예측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응을 더 잘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 생각합니다. 새로운 영역에서는 예측보다는 대응해야 되는 그 시장이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시장의 큰 축 하나 더 보도록 하죠. 2위에서 준비를 해놨고요. SK 하이닉스의 강함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수급 쏠림에 대해서도 시장의 관전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은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시장 영향도 오늘 장중에 분명 받았겠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다시 한번 SK 하이닉스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전에 2021년 지수가 고점이었을 때랑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이번에는 SK 하이닉스의 주도력이 한층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수 상황상 삼성전자의 키 맞추기로 시나리오를 짜야 되는 건지 이 큰 틀 먼저 잡아주신다면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키를 맞춘다고요? 삼성전자가 못 올랐으니까 옛날엔 9만 원까지 갔잖아요. 지수 아까 고점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것만큼 삼성전자가 키를 맞춘다. 네. 예, 그게 맞는 거죠. 네. 할까요? 이 사이클의 주도는 하이닉스라고 몇 번을 강조드렸습니까? 네, 맞아요. 그건 맞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는 건 맞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주가가 약 한 32만 원 조금 그렇고 한 31만 원대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저항이 좀 들어옵니다. 좀 중장기적인 신고가인데 무슨 저항이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심리적인 저항대에 들어오는 가격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리해서 대응하는 건 별로 전략은 좀 좋지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이 손해신 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 쪽에서. 그렇게 되면은 지금은 전략을 살짝 좀 바꾸셔서 네. 하이닉스를 지금 뭐 거의 가져가서 뭐 한 200% 났다, 300% 났다 하실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지금은 좀 다변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약간 하이닉스를 한 30%나 한 40% 줄이셔서 삼성전자로 같이 들어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 드는 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 삼성전자가 준비하고 있던 HBM4에 대해서 요즘 이제 또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웨이퍼를 그냥 막 찍는데요. 그냥 뭐 수율 상관없고 막 찍어서 이제 그 레퍼런스 가지고 쭉 수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작업들이 좀 이어지는 것 같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또 키 역할을 하는 거죠. 엔비디아한테 하이닉스 쪽을 받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좀 싸게 공급할 테니까 우리한테도 같이 줘. 퀄 테스트만 끝나게 되면 약간 또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도력보다는 공급을 또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좀 더 늘어난다는 쪽들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다음 모델 가게 되면 지금 블랙웰 시리즈에서 엔비디아가 공개하고 했던 루빈 CPX를 가게 되면 여기서는 이제 메모리 쪽을 HBM을 안 쓰고 지금 현재로는 GDDR7을 쓴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가격 때문입니다. GDDR7이 HBM보다 단점이 더 많아요. 그럼에도 이걸 쓴다는 얘기는 발열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HBM4보다 GDDR7을 쓰는 거는 그나마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그의 수혜는 상대적으로 좀 삼성전자가 더 높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오히려 하이닉스도 뭐 그렇다고 해서 비중은 하이닉스가 좀 많은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강해서 끌고 가는 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 두 번째는 소부장이죠. 네. 소부장은 앞으로 또 시장을 계속 주도를 할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는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기회 되면 말씀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네. 그러면 이렇게만요. 네. SK 하이닉스 쪽의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삼성전자로 좀 챙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배분을 하셔야 되는지 아니면 삼성전자 밸류체인인지 말씀해 주시는 이슈들이 소부장단에서 1차적으로 반응이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질문을 짧게 드려볼게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죠. 차라리 그냥 삼성전자 말고 네.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움직일 만한 소부장 쪽들로 채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네.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자리에서는요? 세부 내용들도 좀 체크하고 하시다 보게 되면 또 이쪽은 변동성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변동성을 이기고 탄력을 받기에는 또 이제 선택의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나 반도체 나야 나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면은 충분히 그게 더 높은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냥 끌고 보유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략들이 훨씬 더 낫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르르 다 오를 수 있는 장은 아니다 보니까 공부가 필요한 장, 선택이 중요한 장이라는 점도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대형주, 우리 AI 이 틀 안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최근엔 저희가 MLCC 쪽으로도 많이 넘어갑니다. 삼성전기의 이야기를 좀 해볼 거고요. 황 팀장님, 리포트가 나올 때마다 강한 반응이 나오는 게 이쪽입니다. MLCC에 대해서는 폭발력 그러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는데 리포트 반응이 워낙 강하고 빠르거든요. 요즘 시장 민감도가 높긴 한데 이렇게 대형주가 영향을 크게 받는다면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 게 맞는 방향성일까요? 이제 오늘 전기는 사실 뭐 오늘 삼성 전기만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 근데 MLCC 전반이 강해요. 대부분 대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이죠. 아마 오늘 영향은 프로그램 매국인들의 프로그램 매수세가 더 저는 큰 영향 미친다고 봅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영향, 그 이제 리포트에 대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제가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영향을 말씀드리는 거는 특히나 이제 한국 시장이 외국인 매매 동향에 큰 영향을 좀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특히 어제 그제 상승 보고 1월 1일인가라는 생각들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만기에 대한 영향이 분명히 있는 날이고요. 이제 이 이후가 더 중요하기는 해요. 사실 다음 주가 더 중요한 순간이긴 한데 이제 이 정도 이격이 벌어지고 한 대형주들이라고 하면 이제 윗꼬리가 충분히 달리거나 내일 같은 날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종가까지는 계속 보시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MLCC와 관련된 수혜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다음에 항상 반도체 IT 사이클 올 때쯤 되면 예전부터 있었던 말이지만 뭐 반도체의 쌀이라는 표현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IT의 쌀이라는 표현을 하기 때문에 가장 수에 민감하게 움직이는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에 일본 기업하고 파일을 많이 이제 나눠서 있었던 기업인데 이제 이쪽에서도 이제 AI 시대 오면서 삼성전기가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차지하는 것 같아서 일단 삼성전기는 뭐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당연히 보이고요.
혹시나 이제 눌림목이 좀 나온다고 하면 조정이 좀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더 보유하셔도 되는 구간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 이제 IT 사이클이 조금 너무 빨리 돌아와서 하이닉스 외에는 사실 매매를 많이 못했는데 충분히 앞으로 한 달 안에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저는 충분히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실 필요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 자리가 딱 오면 저희와 공유 좀 네. 해주세요. IT 쪽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봤고요. 오늘 방산 이야기, 조선 이야기를 같이 해볼 텐데요. 방산 쪽 먼저 열어볼 겁니다. 황 팀장님과 먼저 이어가도록 할게요. 방산에 대해서는 이슈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형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군들도 꽤 많이 보여서 이게 또 다른 사이클의 신호인지 이 점도 궁금하실 것 같아 질문을 좀 드립니다. 이슈 만발 방산주입니다. 랭킹5에서 앞으로 방산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될까요? 한화 쪽의 움직임 다시 한번 나오고요. 한국항공우주도 오늘 수급적으로 오늘 눈에 띄는 종목이라서 질문 드려봅니다. 방산은 사실 이제 더 이상 모멘텀이 전쟁에 새로 나지 않는다면 이제 거의 저는 모멘텀은 마무리 국면이라고 봤거든요. 네. 근데 모멘텀이 또 발생했죠. 그러니까요.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에요. 그래서 실적은 좋아지지만 모멘텀이 점점 축소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방산 섹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기는 했었어요. 근데 오늘도 뭐 수급 영향 그리고 글로벌 뭐 이제 좀 약간 지정학적인 이슈가 같이 겹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일단은 시장의 가격이 신고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뭐 지금부터는 실적도 받쳐주고 새로운 모멘텀 등장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해도 되는 구간이 다시 또 진입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지금 더 비싼 가격일지라도 추세가 새롭게 형성된 것이라면 또 새로운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사실 결은 다 같습니다. 일단 만기를 지나고 나서 상황을 한 번 더 보자. 거기에 그렇게 해서도 전혀 문제 없다라고 보고요. 오늘 일시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건지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생겨서 들어온 건지는 내일이나 다음 주 초면 알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에 대해서 너무 저는 미련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고 현금 있으시면 충분히 내일 저는 매매할 수 있는 기회 온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향은 그럼 지정학적 리스크로 팀장님 잡는 게 네. 맞나요? 우주항공 쪽의 키워드가 네. 지금 상승폭으로 본다면 더 눈에 띄어서 네. 포커스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지금 우주항공은 지금보다는 올라갈 여지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있겠죠. 근데 우주항공은 아직은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내러티브적인 요소, 모멘텀적인 요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게 좀 다른 얘기고요. 네, 지금 그 외에 조금 테마성으로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만기를 넘기고 수급이 어디를 향하는지 한 번 더 체크가 지금은 필요한 구간이라는 조언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방산 쪽 봤으니까 조선도 볼게요. 조선 쪽 이야기 김민수 대표님과 해볼 겁니다. 오늘 그래도 대형주를 짚고 넘어간다면 삼성중공업 이야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까 합니다. 사실 대형주 가운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남아있다. 모멘텀 보자라고 이야기 언급이 가장 많이 되었던 종목이 삼성중공업이긴 한데요. 네. 오늘 반응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상대적으로 강하긴 하죠. 그래서 추가 탄력은 나오지 않는 구간에서 에너지 어느 정도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분석 좀 부탁드려 볼게요. 삼성중공업이요? 아니면 조선주 전반적이요? 삼성중공업은 어떻습니까? 삼성중공업은 뭐 앞자리가 바뀔 걸로 생각하시니까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편하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편하게요. 예. 그리고 또 조선 쪽이 요즘에 뜨거운 게 조선도 조선이지만 조선 기자재가 난립니다. 네. 한때 조선의 심장은 엔진 얘기했다가 네. 거기서 파생되기 시작하면서 엔진 부품주들 뭐 끝도 모를 정도로 이제 날아가기 시작하고 그런 쪽에서 이제 다 가니까 이제 많이 관심을 갖는데 지금은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이쪽은 지금 올해 정도, 그러니까 올해 4분기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실적까지 다 끌어온 실적으로 보여지는 회사들이 좀 더 많습니다. 네. 지금은 추격 매수는 의미가 없고요. 여기서는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줄이시고 다시 기간 조정이나 변화가 들어올 때 또 아마 3분기에도 먼저 내 실적들이 반영되는 케이스가 있을 거고 아닌 케이스가 있을 겁니다. 네. 그런 쪽들은 또 철저하게 주가가 너무 올랐네. 그런 쪽에서 반대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좀 선별적인 모습들이 가려져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지금은 여전히 실적 변화가 조선사와 함께 가장 탄탄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피팅 밸브 그리고 보냉제입니다. 그쪽은 계속 여전히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다시 돌고 돌아서 네. 제가 보기에는 조선 좀 알려지지 않는 조선사를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알려지지 않은 조선사요? 예. 그게 SK 오션 플랜트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 이 회사가 원래 특수선 관공
쪽에 들어가는 배를 만드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제 또 예전에 STX 회장이셨던 강덕수 회장님이 PF꿀에서 이제 인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게다가 또 미국의 함정협약 관련된 쪽에서 벌써 9월 달에 관련된 서류를 집어넣고 조금 이르면 올해 안에 이게 그 사인이 받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 회사는 군함밸류를 받아야 됩니다. MRO 쪽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나오겠죠. 군함밸류가 보통 미쓰비시 중공업 같은 경우 PR이 35배 이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받는다 그러면 내년 영업이익이 한 500억은 최소 나올 텐데 그러면 시총이 얼마까지 가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아마 좀 이제 밸류가 좀 차오를 수 있는 국면들 아닐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많이 조정받았던 대한조선이죠. 네. 이것도 이제는 그러니까 상장 이후에 뭐 VC 차익 매물 때문에 좀 무거웠다가 다시 한번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기대감을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로 다시 시장이 고개를 좀 돌아가지 않을까요? 라고 한 쪽에서 거기를 보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조선 기자재 쪽의 수급적인 영향력은 계속 머무른다. 그리고 시장은 숨겨진 종목, 덜 오른 종목 찾기는 이 안에서 계속 된다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대표님? 빙고. 빙고? 예. 알겠습니다. That's right.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덜 오른쪽 그리고 모멘텀을 가진 쪽에서는 모멘텀 계속해서 유효한 구간이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방산, 조선 그리고 기자재 중심으로 좀 여긴 이야기를 해봤고요. 에너지 키워드로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오늘 어느 쪽에 빨간불이 강하게 나올까요?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키워드는 쭉 시장은 끌고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연료전지가 더 빠르게 주목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하게 힘이 나오고 있거든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님, 여기 짧게 볼게요. 지금 연료전지 관련주의 힘이 강하게 확인이 됩니다. 결국은 수소와 연결고리가 깊은 쪽 중심으로도 오늘 흐름이 나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하루 전까지와 다르지만 계속 에너지가 필요하다? 데이터 센터 중심으로의 흐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쪽은 최근에 많이 언급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연료전지의 상단은 조금 더 위로 볼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일까요? 네, 이게 미국에서 블룸 에너지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저거 우리도 있는데 하다가 이제 그게 오늘 또 주가가 영향을 끼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연료전지는 저희가 알고 있는 대기 중에서 아버지 수소 그리고 또 그러니까 수소는 약간 채워져서 공기와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전지화시켜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거를 또 쌓고 모듈화시키고 스택해놓고 그걸로 전지화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데이터 센터가 이제 전력 공급 부족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하나의 방식이겠다. 쪽에서 블룸 에너지에 대한 몸값이 마구 올라가고 있죠. 그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변화고 어제 또 오라클에서도 우리 데이터 센터 우리는 오라클은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회사입니다. 임대하면서 거기서 전력이 확보된 데이터 센터 임대는 우리가 앞으로 많이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림을.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기대감들이 가장 크면서 그게 같이 연결돼서 국내 기업들까지 연결되는데 아쉬운 거는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해서 계획 세팅해서 데이터 센터로 간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두산 퓨얼셀부터 뭐 조금 확대되면 범한 뭐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아직 그런 청사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시장 가니까 따라가야지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것도 그냥 미국 시장 영향을 봐야 되는군요. 미국 종목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두산 퓨얼셀은 내일 한번 더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약간 또 차익 매물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생각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쪽은 앞으로 계속 좀 체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SMR 또 MMR이라고 해서 이쪽을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 원자력 쪽에서도 좀 세분화된 쪽을 봤었는데 지금 또 미국 시장은 그게 아닌 또 다른 전력원들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아닌가 싶어서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화되고 있고 워낙 강해서 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연속성 이 안에서 머무르는 순환매 성격 이것도 궁금하시죠? 황 팀장님과 이야기 해볼게요. 오늘은 연료전지 이야기 앞서 민수 대표님께서 미국장 영향 강하게 받는 구간이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팀장님의 시선은 어떠세요? 사실 이쪽에 대해서 머무르는 기간이 길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워낙 강하기도 하고 계속 신재생 안에서의 흐름은 유효한 상황이라서요. 메리트 있다라고 팀장님은 보시는지. 신재생은 조금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고민이 사실 많이 네, 하시죠? 아직까지는 실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 아직은 좀 빠른 것 같아서 뭐 최근에 사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에서 사실 생산 이상 리튬이라던가 이제 그 또 태양광 이제 생산한다고 나오니까 또 주가들이 굉장히 좀 흔들린 그런 모습들이 좀 있죠. 그래서 신재생은 특히나 국내 이벤트로 보시기에는 좀 약한 이슈고요. 오늘은 뭐 신재생들이 섹터가 뭐 뉴스로 올라가긴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재료라고 확인하기에는 아직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아직까지는 뭐 그냥 테마성으로만 좀 관찰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은 수주가 찍히면서 그게 바로 네. 실적으로 연결고리가 깊은 전력 설비 쪽 팀장님께서 여러 번 에너지 이야기하시면서 네. 강조를 해주신 이 부분 쪽에서의 에너지에 계속 주목을 해야 될까요? 사실 어제까지 대형주들 네. 여기서 신고가 행렬이었고 오늘은 쉬어가지만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기회 요인이 오늘 있는 건지 궁금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전력 설비 쪽은 뭐 계속적으로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일단은 뭐 신고가도 신고가고요. 네. 지금 AI 버블 끝날 때까지 아마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끝날 때까지. 네. 그래서 뭐 관세에 대한 위협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 우려보다 더 센 게 AI와 관련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었고요.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건 결국 반드시 해줘야 되는 게 전력이기 때문에 지금 센 종목들 있죠. 미국에 있는 공장들이 있는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이 1순위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산일전기나 LS일렉 뭐 이런 종목까지도 같이 관심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을 그대로 공략하면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할까요? 숨어 있는 종목 찾고자 하시는 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숨어 있는 종목은 없습니다. 없다. 지금 네. 고점 부근에 있는 종목이 네. 메리트 있다. 그 종목이 꺼지면 숨어 있는 종목도 있더라도 같이 내려가겠죠. 네, 그래서 결국은 대장주 하시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장주격 종목으로 승부를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오늘 에너지 쪽의 이야기 키워드 네 번째로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라면 키워드로 잡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오늘 유난히 오후장에 한 번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황 팀장님 이어서 저희 라면도 보고 넘어갈게요. 사실 삼양식품을 주로 이야기할까 했는데 한시 구간 들어서면서 농심이 강하게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전에 새롭게 나온 이슈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후에 한 번 더 강함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흐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농심의 오늘 흐름 주목해볼까요? 다행히도 농심이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 대비해서 네. 조금 저평가받은 거 아니냐. 아무리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강하다고 하더라도 농심도 여러 가지 식품들에서 굉장히 조금 어떻게 보면 원조 한류일 수도 있거든요. 네. 뭐 신라면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었는데 오늘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팅적인 요소들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최근에 그 부분들에 대한 반응인지는 몰라도 일단은 합류하는 그런 그림은 나왔기 때문에 농심이 사실 매매하기가 좀 거래량이 많이 없어서 정말 장기 투자용이지 사실 단기 매매하기는 좀 어려운 종목이거든요. 근데 오늘 거래량 보시면 그동안 한 몇 년치보다도 더 많은 거래량이 나온 날입니다. 네. 이거는 수급이 일단은 뭐 만개를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좀 강한 수급이 좀 들은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분히 매매하셔도 저는 좋은 어떻게 보면 삼양식품까지 삼양식품의 프리미엄까지는 가져가지는 못할 수 있지만 충분히 뭐 2등주로서는 충분히 매매해 보실 만한 정도의 이제 주가 흐름은 추세는 나오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거래량 상당해서 농심 중심으로 음식료 쪽 이야기를 풀어봤고요. 다른 종목도 눈에 띄는 쪽 이야기를 해볼게요. 김민수 대표님 글로벌 텍스프리 이야기도 해볼게요. 사실 오늘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멘트가 나오진 않았는데 대통령 멘트가 이전 국무회의에서 나오면서 성형 관광 키워드가 다시 한번 부각.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프업 기대감이 지금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책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짝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크게 받은 상황입니다. 이런 쪽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쪽으로 방향키 잡아야 될까요? 네,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지금 자꾸 주가도 긍정, 부정 어려워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좀 줄기차게 갔으면 좋긴 하는데 그런 쪽에서 이번에 아마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도 또 글로벌 텍스프리도 그렇고 임용업계들도 전부 다 좀 반대한다. 부가세 환급
폐지되는 걸 또 반대한다라는 쪽으로 하다 보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글로벌 텍스프로는 다시 예전 수준까지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외국인 관광객이 이제 뭐 한 달에 170만 명씩 들어오다 보면 이제 2천만 명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부가세 환급 쪽에 기반으로 만드는 Q 예약들은 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가격 메리트는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단 지금 주가가 저항대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아. 네, 한 5,900원, 6,000원대는 한 번에 돌파가 못 될 모습입니다. 이럴 때는 쫓아가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뭐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렸을 때 그때 또 다시 들어가서 계속 그 갭을 메꾸는 작업들이 들어오는 과정들을 한번 계속 또 챙겨가는 게 더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또 저희가 잊고 있었던 임의용 기기들은 또 다시 많이 위축됐다가 다시 한번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원택 같은 경우 다시 한번 레벨업을 좀 시도하지 않을까 싶어서 내수 쪽 데이터 2분기도 잘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여전히 이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면서 임용 쪽과 관련된 부분들은 또 챙겨가는 게 맞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K-뷰티로 키워드를 잡아야 되는군요. 마지막 하나, 이 종목도 오늘 눈에 띄는 강세라서 영화 쪽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황 팀장님, CJ CGV가 장 초반부터 강세입니다. 뉴스는 사실 좋은 쪽만 봅니다. 네. 많이 영화 본다, 소비 쿠폰 영향력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패점 이슈가 너무 많이 나오는 종목이기도 네. 해서요. 그런데 바닥권에서 훌쩍 뜰 때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이게 의미 있나?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영화 네. 쪽 오늘 흐름이 일괄적으로 나온다는 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단발 이슈로 보시는 게 하루짜리? 네, 하루짜리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차라리 앞서 말했던 농심이나 삼양식품이나 여간 글로벌 트렌드가 되는 어떻게 보면 영화는 지금 OTT라는 경쟁자가 굉장히 강한 경쟁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발 이슈로 봐야 되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끌고 가는 섹터로 봐야 되느냐, 그 가장 차이점은 실적 여부예요. 모멘텀은 언제든지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잠깐 들어올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갑자기 조용했던 종목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추세를 유지해 가려면 기초 체력인 수급 좀 실적이 좀 받쳐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잘 가는 종목들의 실적과 바닥에 있는 종목들 실적 또는 지금이 턴하는 종목에 대한 실적에 대한 앞으로 개선이 될 거다라는 확신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지금보다 더 올라오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실적 턴하는 게 좀 보이겠죠. 네. 그때 사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바닥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확인하고 사는 노력이 더 낫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 체력이 갖춰진 쪽 보자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랭킹5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김민수 대표, 황유한 팀장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